퇴직금 2억 5천에 그동안 모은 적금과 예금 5천을 합쳐 총 3억 원.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겨가면 이 돈이면 최소 15년은 거뜬히 살 거라 생각했다는 60대 김모 씨. 하지만 지금 그는 말한다. 3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야 알았어요. 그 돈은 은퇴의 시작점이지 끝이 아니었다는 걸요. 김 씨의 이야기는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가 퇴직을 결심했을 때 월 생활비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자녀들도 독립했고 부부만의 소박한 생활이니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직장을 떠나고 나니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 월 2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에 250만 원씩 빠져나갔다. 처음엔 생활비를 줄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줄일 수 없는 고정비가 문제였다.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직장 다닐 땐 건강검진 한 번이면 끝났던 일이 이제는 병원비가 생활의 일부가 됐다. 어느 날엔 아내의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가야 했고 다음 달엔 본인의 혈압약 처방으로 약국비가 늘었다. 그렇게 3억 원 중 1억이 3년 만에 사라졌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일할 때 늘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김 씨는 이렇게 고백했다. 퇴직 전엔 돈보다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은퇴 후 처음 6개월은 자유였다. 아침 늦게 일어나 커피 마시고 등산 다니며 친구들과 점심 먹는 게 낙이었다. 하지만 그 일상도 오래가지 않았다. 친구들은 대부분 여전히 일하거나 손주 돌보느라 바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새 나는 이제 사회에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때부터는 돈보다 의욕의 결핍이 더 큰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를 은퇴 우울기라고 부른다. 은퇴 직후의 해방감이 사라지고 현실적 불안이 밀려오는 시점이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소비 패턴도 흔들린다. 김 씨 역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작은 소비를 반복했다. 외식, 취미용품, 여행.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던 지출이 쌓여 1년 뒤엔 통장 잔고가 다시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결국 그는 주식을 시작했다. 친구가 요즘 다들 배당주 한다는 말에 혹해 남은 돈의 절반을 투자했지만 타이밍이 나빴다. 경기 침체로 주가가 떨어졌고 손실을 만회하려다 오히려 더 잃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내가 돈을 벌 땐 공부했는데 돈을 굴릴 땐 아무 공부도 안 했구나. 경제적 불안이 커지자 부부 관계도 흔들렸다. 아내는 지출을 줄이자고 했고 그는 답답했다.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도 못 쓰나. 서로의 감정이 쌓이며 말수가 줄었다. 하지만 그때 아내가 한 말이 김 씨의 생각을 바꿨다. 당신은 돈이 줄어드는 걸 무서워하지만 나는 당신이 점점 사라지는 게 더 무서워. 그 말에 김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다시 일하기로 했다. 일이라기보다 활동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복지관에서 시니어 자원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상담을 돕고 주 2회 마을 도서관에서 관리 일을 맡았다. 월 40만 원 남짓한 활동비지만 그의 표정은 다시 밝아졌다. 돈은 여전히 빠져나가요. 하지만 요즘은 그게 두렵지 않아요. 내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의 후회는 대부분 돈의 부족보다 준비의 부족에서 온다고.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 보다 돈을 어떻게 쓸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씨의 경우 3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그는 퇴직 후 10년의 생활 설계를 하지 않았다. 돈이 줄어들 때마다 불안해했고 불안할수록 소비와 투자 판단이 흔들렸다. 반대로 비슷한 자금으로도 평온한 은퇴를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돈을 정답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수단으로 본다. 그 수단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상, 인간관계, 건강을 유지할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은퇴자는 퇴직 직후 부부가 함께 생활비 가계부를 만들었다. 매달 식비와 의료비, 교통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남는 금액은 즐김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렇게 쓰니 소비의 죄책감이 줄고 계획이 생기면서 불안이 줄었다. 또 다른 은퇴자는 처음부터 활동비를 계산해 넣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될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그 덕분에 외로움과 우울이 크게 줄었다. 노후 자금 3억,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건 아니다. 다만 그 돈이 나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지출 구조를 미리 현실적으로 설계할 것. 둘째, 수입이 끊긴 뒤에도 활동이나 소득의 통로를 하나 이상 열어둘 것. 셋째, 돈보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림을 가질 것. 결국 노후는 돈의 싸움이 아니라 방향의 싸움이다. 김 씨가 후회한 건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는 여전히 3억 중 일부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자산은 새로 생겼다. 하루를 보낼 이유,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용기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은퇴는 돈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더군요. 그걸 늦게 알아서 후회했어요. 그의 말처럼 노후 자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가 진짜 은퇴의 성패를 가른다. 3억이든 5억이든 결국 중요한 건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 돈을 살려 쓰느냐의 차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준비가 만든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후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퇴직 후 3억 원의 노후 자금을 손에 쥐고 회사를 나온 김 씨는 처음엔 그 돈이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줄 알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나름의 자부심과 안도감 속에 퇴직금을 통장에 넣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하지만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된다. 처음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가 사라진 자리엔 일상이 비어 있었다. 출근하지 않는 아침이 처음엔 낯설고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허무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문득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는 누군가 그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누구도 그에게 묻지 않았다.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그는 돈을 썼다. 친구들을 불러 점심을 사고 새 취미를 찾아 장비를 샀다. 여행도 다녀왔다. 그때마다 내가 아직 여유가 있구나라고 느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이 줄어들고 있었고 더 무서운 건 그가 점점 쓸 이유를 찾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돈은 마음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쓰였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소비가 늘었다. 매달 통장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 달엔 줄이자. 하지만 줄어들지 않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돈이란 것은 줄이려고 마음먹는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활의 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그의 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했었다. 당신이 돈을 벌지 않으면 쓰는 방식부터 바꿔야 해요. 하지만 그는 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심이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게 했다. 한때는 주식을 하며 잃은 돈보다 그 돈으로 잃은 자존심이 더 아팠다. 그에게 은퇴는 단순히 직업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였다. 사회에서 역할이 사라진 순간 그는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를 잃었다. 그러자 삶 전체가 불안해졌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미를 잃어서 흔들린다. 김 씨에게 돈은 의미를 대신해주던 유일한 도구였다. 하지만 돈은 마음의 불안을 달래기엔 너무 빨리 녹아내렸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3억 원으로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세 가지 착각이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적은 지출이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계산의 착각이다. 실제로 퇴직 직후에는 생활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비용이 늘어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도 필수적으로 증가한다. 둘째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착각이다. 직장 시절의 경험과 판단이 은퇴 후의 재정 관리에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일할 때의 수입 구조와 소비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정서적 착각이다. 김 씨처럼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엔 돈의 액수를 노후의 안전지대로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아니라 관계와 시간의 질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그는 결국 은퇴의 두 번째 단계를 맞이했다. 바로 현실 인식기다. 퇴직 2년 차가 지나자 그는 돈보다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던 출근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스스로에게 하루 계획을 말했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마을 복지관에 봉사를 나가고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잘 지내요? 라는 짧은 인사라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그를 살렸다. 그렇게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은퇴 자산보다 은퇴 설계다. 3억이든 5억이든 그것이 무엇을 위해 쓰일지 모른다면 금액은 의미가 없다. 김 씨는 이제 돈을 다시 바라본다. 돈은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써지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지출 구조를 바꾸고 각 비용에 이름을 붙였다. 식비는 건강비, 교통비는 활동비, 취미비는 유대비. 그렇게 돈을 쓸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돈이 나를 살리고 있나 아니면 죽이고 있나. 그는 요즘 작은 일거리로 한 달에 40만 원 남짓 번다. 그것은 생활비를 채우기보다는 그의 존재를 채운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면 아내는 그에게 말한다. 당신이 다시 살아났어요.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가정에 퍼진 것이다. 과거에 그는 3억 원을 통장에 넣고 안도했지만 지금의 그는 그 3억 원보다 더 단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하루를 설계할 힘이다. 김 씨는 후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절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알았더라면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그는 다시 작은 노트에 내일의 계획을 적는다. 하루 3번 걷기, 하루 1번 사람 만나기, 하루 1번 감사할 일 쓰기.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나. 은퇴 후의 삶은 돈이 만든다기보다 태도가 만든다. 3억이 부족했던 게 아니다. 그 돈을 어떤 태도로 다루었는가가 문제였다. 누군가에게 3억은 불안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안정의 토대가 된다. 차이는 단 하나, 돈을 도구로 보는가 주인으로 보는가다. 김 씨는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는 이미 새로운 길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후 자금의 액수가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진짜 안전은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돈이란 결국 나를 대신해 일하던 도구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나를 지탱하는 건 그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오늘의 후회가 내일의 지혜가 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삶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구조 조정기다. 그 구조를 스스로 세운 사람만이 돈이 줄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김 씨의 말처럼 은퇴는 돈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를 찾아야 하는 순간이다. 그것이 3억으로 은퇴한 60대가 뒤늦게 깨달은 진짜 이유였다.